다윈은 허버트 스펜서의 영향을 받아 종의기원 5판에서 적자생존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환경에 적합한 개체가 생존하여 번식한다는 뜻인데 이는 간혹 쾌적자생존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서 가장 강한 혹은 가장 뛰어난 개체들만이 살아남는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자연에서 생존하는 생물들의 생존 전략은 꼭 1등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1등만을 추구하거나 욕심을 부려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존과 번식이 유지될 정도로만 적당히 경쟁하고 주변 환경과 타협하면서 유전자를 보존해 나가는 생물들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쟁이란 생태적 지위가 같은 생물들끼리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상호작용입니다. 서식지가 같은 곳에 사는 개구리 종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특정 개구리 종이 기생충에 감염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특정 개구리 종만 있는 군집보다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군집에서 특정 개구리 종이 기생충과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를 희박 효과라고 합니다. 마치 수업 시간에 나만 있으면 선생님이 나한테만 질문을 할 것인데 반해 여럿이 같이 있으면 나에게 질문을 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특정 종이 다른 종을 다 물리치고 홀로 남아 기생충에게 집중 공격을 당하는 것보다 경쟁자의 존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보다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는 진화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었던 단기 경쟁에 이기는 유전자에 치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멸종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에 대해 현대 진화론이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경쟁을 피하는 분설을 통해 살아가는 생물도 있는데요. 바로 은어와 피라미입니다. 하천의 중심부에 살던 피라미는 은어가 나타나면 경쟁을 피해 하천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는데 이를 서식지 분리라고 합니다. 또한 피라미는 녹조류를 먹다가도 은어가 나타나면 녹조류를 은어에게 양보하고 수서곤충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를 먹이 분리라고 합니다. 투구새우는 수억 년 전부터 살아온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다. 낳은 알 중 한 번 젖으면 부화하는 것, 두 번 젖으면 부화하는 것, 세 번 젖으면 부화하는 것, 더 많이 젖어야 부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비에 부화한 자식이 전멸하더라도 두 번째 비가 충분히 내리면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게 됩니다. 몇 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릴 테니 알의 부화에 필요한 물에 젖는 횟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는 유전자형을 지닌 부모는 자신의 유전자를 미래에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룰렛을 할 때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빨강과 검정에 둘 다 돈을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는 한꺼번에 큰 이익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며 욕심부리지 않는 형태로 오랫동안 진화해온 전략적 생존 방식입니다. 개미의 경우 인공 개미집을 만들어 관찰해보면 전체 개미의 30%만 일할 뿐 나머지 70%는 멍하니 서성대거나 자신의 몸을 청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관찰하다 보면 10% 정도는 노동으로 보이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개미 개체군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모두 일하는 편이 생산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개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마다 다르지만 일개미 각 개체는 일정 수준의 자극이 이루어져야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시작하게 하는 한계의 자극을 반응 역치라고 하고 각 개체가 반응 역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나와 룸메이트가 한 방을 쓴다고 가정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방이 지저분해지면 조금이라도 지저분해지는 것을 못 참는 사람이 먼저 청소를 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조금 지저분한 것을 못 참는 사람이 계속 청소를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방이 더욱 지저분해지면 마침내 다른 사람도 청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방이 지저분해지는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청소를 안 하고는 못 빼기기 때문입니다. 개미에게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반응 역치에 도달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개미도 지친다는 점입니다. 만약 반응 역치가 작은 개미들이 지쳐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반응 역치가 큰 개미들이 일을 하게 되어 개미 개체군 전체가 지치지 않게 하는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이 역시 욕심을 부려 모든 개체가 일을 하여 단기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했다면 그 개체군은 전체가 피로감을 느낄 것이고 오래 존속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1등이 되기 위해 경쟁자를 모조리 없애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아니더라도 경쟁자를 인정하고 그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생물을 선택할 뿐입니다. 현존하는 생물들은 최고가 되기 위해 욕심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최고만을 고집했다면 이처럼 복잡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무엇이든 최고만을 목표로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결국 지치고 방향을 상실할 것입니다. 소개되었던 생물들의 생존 전략들을 본보기 삼아 때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새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